믿기 힘드실 겁니다. 값비싼 물건이 길바닥에 쌓여 있는데도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풍경. 돈통이 열려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보태고 가는 사람들. 이게 진짜 가능해? 하고 의심하다가도 직접 보면 감탄과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실은 전 세계가 경악하며 부러워하는 특별한 장면이라는 사실. 끝까지 지켜보시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29살 유학생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죠. 2025년 3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바닥에 고급 사과들이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상자째로요. 아무도 지키지 않은 채 말이에요. 러시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살던 모스크바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제 고향에서는 바나나 한 송이도 유리 진열장 안에 넣어둡니다. 자물쇠까지 채워서요.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고 경비원이 지켜봐야 해요. 슈퍼마켓에 들어가려면 가방을 맡겨야 하고 직원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수십만 원짜리 한라봉이 길거리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러시아나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고가 물건이라면 철저히 잠그고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비싼 배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견과류들도 포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 가져가도 모를 것 같은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리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가 봐도 믿지 못할 테니까요. 제가 살던 곳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러시아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도 절대 믿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중얼거렸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도둑질을 유혹하는 게 아니야. 이건 신뢰를 바닥에 세워놓은 거야.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사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시장 풍경을 보며 울컥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싶었죠. 물건을 지키기 위해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나라. 처음 본 한국 시장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작은 발견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떡집 앞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현금이 그냥 들어있더라고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지키지 않은 채로요. 러시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할머니 한 분이 떡을 집어들고 스스로 계산하셨습니다. 10,000원을 넣고 거스름돈을 직접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돈이 훔쳐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계속 바라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뒤이어 아저씨 한 분도 오셨어요. 떡 2개를 들고 5,000원을 넣으셨습니다. 거슬러 줄 돈이 없자 잠시 망설이시더니 다음에 주겠다며 그냥 가셨어요. 떡집 주인 아저씨는 괜찮다며 웃으셨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동전 하나라도 철저히 관리하는데 여기서는 수십만 원이 든 바구니가 그냥 놓여 있었거든요.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CCTV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들의 양심에만 맡겨둔 거죠.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모든 손님들이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거스름돈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딱 맞게만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1,000원이 부족했는데 다음에 더 주겠다며 미안해하셨어요. 떡집 주인은 됐다며 손사래를 쳤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선의를 믿는 사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 사회의 기본 단위가 의심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떡집 주인 아저씨는 계산에 신경 쓰지 않고 손님 응대에만 집중하셨어요. 새로운 손님에게 떡을 권하고 맛있는 걸로 골라주시고 정말 친절하셨죠. 돈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분식집에서 일어난 일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당황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분식집 아주머니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주면 된다며 떡볶이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손님인데도 믿고 먼저 먹이려는 마음이 신기했거든요. 러시아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학생은 정말 고마워하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배고픈 건 참을 수 없다며 웃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순히 장사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틀 후 그 학생이 정말 다시 왔어요. 떡볶이 값을 갚으러 온 거였죠. 아주머니는 기억도 잘 안 난다며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학생이 꼭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또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정말 맛있다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믿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문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누군가 외상으로 먹는 걸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배려가 한국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제게도 떡볶이를 권하셨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똑같이 친절하셨어요. 맛보라며 먼저 한 젓가락 건네주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나니 제가 살던 곳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의 시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물건이 유리 진열장 안에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심지어 빵 하나 사려고 해도 직원을 불러야 했어요.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녔습니다. 손님들을 잠재적인 도둑으로 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어요. 가방 검사는 기본이고 의심스러우면 몸수색까지 당했죠. 이런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한국을 보니 얼마나 차가운 세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러시아 친구 올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일이 길바닥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믿지 않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며 웃었어요. 현금 바구니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황당해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5분도 안 돼 다 사라졌을 거라고 했죠. 올가의 반응이 당연했어요. 저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바보 같은 일로 여겨졌거든요. 속지 않으려면 항상 경계해야 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폴란드에서 온 친구 안나도 비슷했습니다. 바르샤바 시장에서는 사과 하나도 직원이 직접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손님이 만질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난 방지를 위해 모든 게 차단되어 있다는 거였죠. 눈물이 날 만큼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며 살았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신뢰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살던 곳의 현실이 얼마나 차갑고 메마른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 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신뢰의 교과서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장이었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시장 상인들의 친절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과일 가게 할아버지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 사과 한 조각을 건네주셨어요. 맛보라고 하시면서요.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김치 가게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를 맛보라며 젓가락을 주시더라고요. 맵다고 하니까 물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맛있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사도 된다고 하시는 말에 울컥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맛보기는커녕 만지기도 어려워요. 모든 게 포장되어 있고 직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강매는 기본이고 비싼 걸 사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할머니는 제게 귤을 한 봉지나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선물이라고 하시면서요. 받을 수 없다고 했더니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눈물이 났어요. 떡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떡을 사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하나 더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외국인 친구에게도 주라면서요. 이런 넉넉한 마음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도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국의 좋은 모습을 많이 알려달라며 응원해 주셨죠.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인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이분들에게 장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만남의 공간이었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더라고요. 한국의 전통시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신뢰와 배려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였어요.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놀라운 모습들을 10분 분량으로 정리했어요. 제목은 한국 시장에서 본 신뢰의 기적이라고 지었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 자막도 함께 넣었죠. 유튜브에 업로드한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쏟아지더라고요. 대부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진짜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반응이었으니까 이해했죠. 인스타그램에도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길바닥에 놓인 과일들, 현금 바구니, 웃으며 일하시는 상인분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친구들이 댓글로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습니다. 조작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고요. 단 사흘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2천만을 넘어섰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유도 엄청나게 많이 됐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댓글창이 한국 찬사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유럽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하며 부러워하더라고요. BBC, CNN 같은 외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신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죠. 제가 찍은 작은 영상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틱톡에서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시장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장과 비교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별함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됐죠. 이 모든 반응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 시장 풍경이 정말로 세상을 울린 거였습니다. BBC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신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어요. 영어로 인터뷰하는 게 긴장됐지만 제가 경험한 감동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시장의 가장 인상적인 점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진열한다고요. 그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기자도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하더라고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한국의 본질을 담고 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그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진열한다는 문장이 전 세계 SNS에서 바이럴됐습니다. 이 말이 헤드라인 기사로 각국 언론에 실렸어요. 제가 한 말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CNN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줬어요. 떡집의 현금 바구니, 분식집의 외상문화,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까지요.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신뢰 경제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어요. 독일 슈피겔지에서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의 신뢰 문화에 주목하고 있었죠. 일본 NHK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시장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한국의 특별함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러시아 RT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조국의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준 거였죠. 러시아어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는 더욱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느낀 충격과 감동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서 특히 화제가 된 건 이거였어요. 한국 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이 문장도 각국 언론에서 인용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이야기를 패러디한 콘텐츠들도 나왔어요. 각국의 시장 모습을 한국과 비교하는 밈들이 유행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었죠. 한국 시장이 신뢰의 상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제 영상이 화제가 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서 한국식 신뢰 시장을 실험해보겠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모스크바 소코리니키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한국식 진열을 시도한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베를린의 한 유기농 시장에서도 현금 바구니를 도입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독일 사람들도 생각보다 정직하게 계산했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신뢰 문화가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파리의 마르쉐 생제르맹에서는 아예 한국 코너를 만들었어요. 한국식 진열 방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전체가 한국의 신뢰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런던 보로 마켓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에서 이를 추적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식 신뢰 시장이 영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관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다고 해요. 아시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신뢰 경제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홍콩에서도 전통시장 개선 정책에 한국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뉴욕 유니온 스퀘어 마켓에서 한국 스타일 신뢰존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관심을 보인 거였으니까요. 각국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시스템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끌어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한국을 가장 안전한 신뢰 경제 국가로 선정했어요. 제가 찍은 영상이 이런 공식적인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죠. 유엔에서도 한국의 신뢰 문화를 평화 구축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경제적 거래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감동이 이렇게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과일들이 길바닥에 놓여 있었고 현금 바구니도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모두 신기한 듯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떡집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어요. 저를 기억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 덕분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온다며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뢰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나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꼭 지켜나가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해외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꼭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세요.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어가실 거예요.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뢰라는 작은 씨앗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사람을 믿는 것에서 모든 아름다움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신뢰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다면 꼭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훈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